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도 15억 달러 정도는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2035년까지 380억 달러 시장으로 매년 한 17.5%씩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두뇌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죠. 미국 현지에 로봇이 상용화되고 있나요? 예, 현재 미국에서는 일단 산업용 로봇은 미국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미 2024년 현재 168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2029년까지는 294억 달러 정도의 이제 시장으로 발전할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7%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미국의 대부분의 공장 뭐 테슬라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여지는 게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이 산업용 로봇들이 자, 이런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데서도 보시면은 이제 서빙하는 로봇들도 있고 반려견을 대체하는 반려 로봇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봇이라고 하죠. 인간이 수작업을 하는데 옆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로봇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로봇 청소기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도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로봇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은 방금 얘기 드렸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휴머노이드 시장도 15억 달러 정도는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2035년까지 380억 달러 시장으로 매년 한 17.5%씩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면서 두뇌가 탑재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부터는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간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자, 이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에 일단은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노동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비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생산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 또 아니면 인간들의 삶, 저희 삶 가운데 이런 로봇들을 채택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생활을 누리고 또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스마트폰처럼 시대를 혁신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은 3차 산업혁명의 거의 완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카메라 기능도 되고 녹음기도 되고 번역기도 되고 인터넷 서치도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4차 산업혁명은 조금 다르죠. 인간이 굳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고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지능은 인간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인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인간의 노동력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미 자체가 좀 일단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뀐 그런 변화를 가져온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저희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 주는 혜택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저희한테 가져올 수 있는 피해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로봇의 두뇌에 사람들이 심어놓은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주의적 그런 가치를 넣냐 아니면 미국식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자본주의적 그런 사고 가치를
기기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로 다르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들한테 도움은 되지만 또 피해도 주면서 저희가 더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인공지능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자칫 잘못해서 이게 정말 더 큰 일로 벌어지면은 뭐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살생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죠.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데 잘못 사용되면 또 군사적으로도 잘못 오용되면서 인간한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할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올해는 휴머노이드의 세상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젠슨항이 피지컬 AI 뭐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작년부터.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보츠라고 BOTG라고 저는 ETF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게 전 세계의 로봇 기업들을 다 모아놓은 ETF입니다. 인공지능도 좀 모아놨고요. 물론 이 안에는 엔비디아라든지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이렇게 서지컬 로봇 아시죠? 외과용 로봇 다빈치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여러 로봇들을 모아놓은 ETF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OTZ라 그래서 보츠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개별 로봇 기업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그 산업 분야에 맞는 그런 로봇들을 투자할 수 있겠죠. 일단은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가져가고 있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져가고 있고 뭐 하나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한국에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 뭐 유럽 기업들 이렇게 자 다양하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외과용 수술 로봇, 인투이티브 서지컬, 자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종합적으로 ETF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주식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의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하면요. 한 5,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400보다 지금 오늘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5,300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별 주식별로 적정 주가보다 싸진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테슬라는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 애플이 210불이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0불 밑이라 그러면 아직도 이제 살만하고요. 그다음에 메타도 600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아직은 할인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지금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하기 좋은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이 좋았죠. 그래서 4월 7일이나 4월 9일 정도 아니면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까지 내려왔던 상황인데 그때가 좀 주가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뭐 아직도 조금은 기회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 기업 중 어느 기업을 좋게 보고 계신가요? 빅테크 기업들은 다 좋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식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하는 아마존이라든지 뭐 일단 AWS 같이 자, 클라우드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자, 이쪽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같이 발전시키고 있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굉장히 자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오픈 AI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지르 같이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발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고 자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처럼 인공지능 쪽에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게 또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엔비디아가 일단은 이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점유율도 80% 이상 가져가고 있고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일단은 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률도 최소한 10% 이상은 계속해서 성장을 오랜 시간 동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런
이런 종목들이 좋다 그래서 막 살 수는 없고요. 이런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좀 싸게 사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은 뭐 210불보다 좀 싸게 산다든가, 아마존은 200불 밑에서 산다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400 밑에서 산다든가, 예, 구글 같은 경우에 한 170불 밑에, 뭐 테슬라는 234불, 예, 요렇게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 적정 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서 네, 보시고 그 밑에서 할인할 때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환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달러 가치가 거의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10이 넘어가다가 요즘은 100도 깨지고 100이 원래 중간값이거든요. 지금 9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환율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미국보다 좋아지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더 악화되거나 요러면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환율이 가장 낮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은 달러가 떨어지면 미국 주식시장이 보통은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러가 떨어지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같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 주식도 싸고 달러 가치도 싼 예, 그런 시기라서 미국 주식을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자, 원래는 저는 달러가 쌀 때 미리 달러를 좀 확보해 놨다가 시간차로 좀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가 적정 주가 밑에서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달러도 좀 싸고 네,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은 6, 7월이나 아니면 올해 말에 또 반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 전망은 5,700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옛날보다 많이 낮추긴 했습니다. 뭐 6,500, 6,400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5,600, 5,700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S&P 500이 5,3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도 싸고 올해 목표 주가도 아직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사면은 그래도 10%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2월부터 5월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아직은 관세 정책이 완전히 정해지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90일 유예했기 때문에 4월 8일부터 아마 7월 8일까지 그 협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관세가 정해지면은 그 효과가 뭐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흔들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심할 때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은 예, 적정 주가보다 싸면은 조금씩 줍줍하면서 예, 분할해서 당연히 사야겠죠. 예, 그러면은 예, 연말쯤에는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모아가기 좋은 주식은 무엇인가요? 모으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적정 주가 위로 올라가면 열매도 따셔서 자산 배분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금씩 모아 가실 거면 지금 이제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 가치 투자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적정 주가보다 쌀 때 하나씩 조금씩 예, 줍줍해 가지고 모아 가시는 게 변동성이 아무리 있어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 파도 밑은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 밑으로 들어가서 싸게 산 주식들은 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항상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 주가보다 싼 주식들이 보이면 그런 주식들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죠. 좋은 주식을 적정 주가보다 싸게 예, 분할해서 사라, 이런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좋은 주식을 미리 한 10개 정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뭐 빅테크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뭐 은행주들 예, 공부를 했다. 뭐 아니면은 같이 방어주들 중에서 나는 5G와 관련된 버라이즌이나 뭐 AT&T 뭐 이런 걸 공부했다. 뭐 아니면 뭐 방어주인 월마시라든지 코스코나 이런 쪽으로 더 가져가겠다. 아니면 제약주 난 다이어트 약이 예,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공부를 하시는데 자, 일단은 다들 좋은 주식인데 이런 주식들의 적정 주가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하기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201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부터 챗GPT, 자, 이런 게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수익을 자, 조금씩 내기 시작하는 예, 그런 단계에 왔고요. 클라우드 쪽은 당연히 자, 빅텍들이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자,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이죠. 자, 지금 뭐 양자 컴퓨터도 2029년부터는 수익을 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자, 인공지능을 개발을 잘하고 있는 뭐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라든지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드론, 뭐 양자 컴퓨터 뭐 등등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 이런 분야들에서 주식들을 잘 공부를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종목들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테슬라가 좋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애플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는데 대부분은 그 주식이 좋은 것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주식인 건 아시는데 그 주식이 얼마에 사야지 적절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미디어라든지 유튜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 목표 주가만 보고 주식을 아무 때나 사면은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은 지금 아무 주식이나 사도 굉장히 싸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주식을 굉장히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2030년까지 2,000불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400불이 되든 500불이 되든 싸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고점을 잡고요. 2,000불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1,000불이 가더라도 500불에 사면은 두 배밖에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5년이면은 15%씩 수익을 내면 두 배의 수익을 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면 맞긴 한데 자, 만약에 적정 주가인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좀 싸게 사면은 이게 나중에 1,000불이 되면 4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주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적정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절대적 밸류에이션 뭐 DCF로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밸류에이션 뭐 주당 순이익에다가 적절한 멀티플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뭐 모멘텀도 좀 봐주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주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그 회사의 호재하고 악재만 따라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좋다. 근데 그 회사에 호재가 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시고 그래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뭐 비싸게 산다든가 450불에 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아니면은 그 회사에 악재가 있거나 산업에 악재가 있거나 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터졌으니까 주식을 사면 안 돼. 너무 위험해 보여. 그냥 그런 뭐 이유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호재 악재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악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사야 되고 오히려 호재가 터졌을 때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인들은 대부분 이걸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거랑 반대로 하려면은 적정 주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이제 호재나 악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많이 가야 이제 며칠이고요.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져도 마치 가야 며칠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아시면 호재 악재를 자꾸 따라다니시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본인이 이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적정한 주가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가를 보고 호재 악재를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주가를 보고 있으면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주식이 10%확 올라가면 그걸 안 기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더 사지고 싶고 뽀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그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를 보고 있는데 주가가 확 떨어지면 기분이 되게 나빠지죠.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악재도 터졌고 마침 그러면 주식을 팔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웬만하면 허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가는 허상이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그래서 주가를 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주가보다는 객관적인 적절한 주가. 그래서 사과가 5천 원짜리면 이 5천 원짜리보다 비싼 이제 사과가 5천 원보다 10,000원 되면 안 사 먹죠. 자, 5천 원보다 싸면은 뭐 2,500원, 3천 원이면 싸게 사 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옷을 사고 팔듯이 뭐 차를 사고 팔듯이 주택을 사고 팔듯이 사과를 사고 팔듯이 매매하는 거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적정한 주가보다 싸게 산다. 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감정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열정보다는 항상 인내를 가지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수익을 크게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복리 효과로 저희가 이제 30배, 40배씩 한 2, 30년에 걸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처럼 투자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죠.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처음 투자하실 땐 ETF로 스파이라든지 부가치 이런 ETF를 들고 가져가시면서 왜냐면 이런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나쁜 주식은 빼버리고 좋은 주식을 계속 넣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주변의 얘기만 듣고 사게 되면은 급등하는 주가 나오죠. 뭐 한 번에 100%씩 200%씩 올라가서 막 기분이 좋고 그러다 보면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막 100%씩 200%씩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100% 200% 수익 내려고 토끼처럼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돈을 대부분 잃습니다. 시장은 2년에 한 번씩 조정이 오고요. 6년에 한 번씩 큰 조정이 오죠. 이제 폭락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올해가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분 좋게 막 100% 200%씩 수익을 내더라도 자, 올해같이 막 지수가 20% 떨어지면 개별 종목별로 막 50%, 70%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본인이 유지한 돈을 안 잃고 파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급하게 이제 수익을 막 내려고 하다 보면은 조급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돈을 더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준이들은 돈을 안 잃고 천천히 오랫동안 수익을 내려고 자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너무 바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인내가 몇 달짜리 한 1년짜리 인내가 아니라 수십 년짜리 인내로 3,000%, 4,000%씩 3, 40배씩 막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